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피부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부색은 원래 생물학적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거기에 계급, 문명, 부, 결혼 가능성, 도시성 같은 의미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부색이 아니라 몸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네. 독하다. 절제력이 있다. 살이 찐 건 결국 의지 문제 아니야? 마른 사람은 뭔가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여.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른 몸은 성실함의 증거일까요? 살찐 몸은 게으름의 증거일까요? 운동한 몸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몸일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회는 마른 몸을 도덕성으로 착각할까요? 다만 시작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건강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과체중과 비만이 여러 비감염성 질환 위험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이 환경, 심리사회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얽힌 다요인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체중은 단순히 의지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판하려는 것은 건강관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려는 것은 건강을 도덕으로 바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몸을 보고 사람의 인격까지 판정해버리는 사회적 습관입니다. 사람의 몸은 늘 평가받아왔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풍만한 몸이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살이 있다는 것이 곧 생존력, 풍요, 가문의 안정성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면 상징이 바뀝니다. 이제 음식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편의점, 배달앱, 초가공식품, 달콤한 음료, 야식 문화가 일상 속에 들어옵니다. 이때 마른 몸은 다른 의미를 얻습니다. 저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도 참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바쁜데도 운동할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마른 몸은 어느 순간 절제의 증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마른 체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살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식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맥락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몸의 외형을 보고 말합니다. 관리 잘하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약물, 수면 부족, 호르몬 문제, 스트레스, 노동 환경, 가족 돌봄, 가난, 질병, 우울, 유전적 요인 때문에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비만은 건강행동뿐 아니라 스트레스, 건강상태와 약물, 유전자,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를 안 했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몸은 생물학적 결과인데 사회는 그것을 도덕적 결과처럼 읽습니다. 몸은 삶의 흔적인데 사회는 그것을 인격의 성적표처럼 읽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특히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이 말은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잠을 잘 자고 적당히 움직이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자기관리가 어느 순간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언어가 될 때입니다. 면접에서, 소개팅에서, 직장 회식에서, 아이돌 댓글창에서, 학교 체육 시간에서, 명절 친척들의 말 속에서 살 좀 빼면 더 예쁘겠다. 요즘 관리 안 하니? 그 몸으로 무슨 연애를 하겠어? 프로라면 몸부터 관리해야지. 너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말들은 건강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몸은 내 인격의 증거다. 너의 체형은 내 의지력의 결과다. 너의 외형이 곧 내 사회적 가치다. 여기서 마른 몸은 단순한 미의 기준이 아닙니다.
마른 몸은 성실함, 절제력, 청결함, 세련됨, 경쟁력의 상징이 됩니다. 반대로 큰 몸은 쉽게 게으름, 욕심, 둔함, 무책임함과 연결됩니다. 학술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오래 연구되어 왔습니다. 비만 낙인 연구는 사람들이 비만을 의지 부족이나 나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믿을수록 비만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처럼 근면과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세계관에서는 비만을 자기통제 실패로 해석하기 쉽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몸을 심판하는 걸까요? 건강을 걱정한다면 사람의 수면, 스트레스, 노동시간, 식품 환경, 정신건강, 경제적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했다. 이때 건강은 의학이 아니라 도덕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마른 몸은 종종 계급의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과거에는 살찐 몸이 부의 상징이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살이 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소득층은 더 좋은 식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건강검진, 수면관리, 정신건강관리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긴 노동시간, 불규칙한 수면, 저렴한 고열량 음식,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 돌봄 노동,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국립당뇨병 소화기 신장질환연구소 모두 체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지, 일터, 수면, 약물, 건강 문제, 가족력과 유전자, 그리고 건강한 음식과 운동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 구조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만 봅니다. 마른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 이것은 피부색 논쟁과 비슷합니다. 피부색이 실제로는 햇빛, 노동 환경, 계급, 식민지 역사와 얽혀 있었는데 사회는 그것을 품격이나 문명성으로 오해했습니다. 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형은 유전, 노동, 수면, 스트레스, 질병, 음식 환경, 경제력, 성별 규범, 정신건강이 모두 섞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성실함이나 게으름으로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사람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화권별 차이를 보겠습니다. 마른 몸을 도덕성으로 읽는 문화는 현대 서구에서 매우 강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식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책임, 자기개발, 경쟁, 노동윤리, 생산성이 강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내 몸을 설계하라. 내 몸을 관리하라. 내 몸을 최적화하라. 내 몸을 브랜딩하라. 이런 문화에서는 몸이 거의 이력서처럼 작동합니다. 복근은 의지력의 증거, 낮은 체지방은 계획성의 증거, 작은 사이즈는 자기 통제의 증거. 미국 뉴스 보도 연구에서도 현대 미국에서는 마른 몸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도덕적 미덕의 증거로 연결되고 큰 몸은 낮은 지위, 나태, 탐식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동북아시아의 마른 몸 선호를 전부 서구 영향이라고만 말하면 설명이 부족합니다. 물론 서구 패션, 할리우드, 글로벌 광고, 인스타그램, 틱톡, 모델 산업의 영향은 큽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는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학교, 회사, 군대식 조직 문화, 입시와 취업 경쟁, 집단 평가, 체면, 타인의 시선이 강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도시 중산층의 자기개발 문화, 결혼시장,
SNS 미학, 플랫폼 경제가 몸을 평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마른 몸이 단순히 섹시함이나 백인식 미의 기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 튀지 않는 사람, 사회적 기준에 맞춘 사람,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 사진과 화면에서 보기 좋은 사람, 교복, 정장, 유니폼, 무대 의상에 잘 들어맞는 사람. 즉, 동북아시아에서 마른 몸은 개인의 자유로운 섹시함이라기보다 오히려 사회적 정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기준을 알고 있다. 나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몸 이미지 연구도 이 압력을 보여줍니다. 한 동아시아 비교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실제 체형과 상관없이 외모와 체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과거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의 이상적 BMI가 저체중 범주인 18.4로 나타났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서구 미의식이 아시아를 망쳤다 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더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서구식 다이어트 문화, 동북아시아의 집단평가 문화, 자본주의 자기개발 문화, SNS 알고리즘, 연예산업이 합쳐져 마른 몸을 도덕적 성취처럼 만들었다. SNS는 이 문제를 훨씬 강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주변 친구, 학교, 직장, 잡지 모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 대상이 전 세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봅니다. 아이돌의 직캠, 모델의 거울 셀카, 운동, 인플루언서의 식단, 하루 만보 걷기, 일주일 디톡스, 먹고 싶은 걸 참는 법, 폭식 후 회복 루틴, 여름 전까지 몸 만들기. 문제는 SNS가 몸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NS는 몸을 점수화합니다.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 조회수, 추천 알고리즘.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플랫폼에서 통과될 수 있는가? 내 몸이 알고리즘에게 선택될 수 있는가? 내 몸이 댓글창에서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감각 속에서 몸은 점점 더 프로젝트가 됩니다. 먹는 것도 콘텐츠가 됩니다. 운동도 콘텐츠가 됩니다. 체중 변화도 콘텐츠가 됩니다. 심지어 굶주림과 절제도 콘텐츠가 됩니다. 2024년 사회 미디어 비교와 신체 이미지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은 온라인 사회 비교가 높을수록 신체 이미지 우려와 섭식장애 증상이 더 높고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낮아지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의존도가 중간 이상인 집단은 남녀 모두에서 신체 이미지, 왜곡과 관련이 있었고 연구진은 단순 사용 시간보다 어떤 콘텐츠에 노출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SNS의 가장 무서운 점은 비교를 사적인 습관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방 안에서 스크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 화면은 광고, 플랫폼, 연예산업, 뷰티 산업, 피트니스 산업, 다이어트 산업이 함께 만든 거대한 비교 장치입니다. 그 장치 안에서 마른 몸은 단순히 예쁜 몸이 아니라 성공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몸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느새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하는 건 맞잖아. 맞습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도덕은 다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체중 문제만큼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쉽게 도덕화합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되잖아.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물론 식습관과 활동량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체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체질량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량 지수는 인구 집단의 경향을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개인의 건강을 완전히 진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체질량 지수가 빠르고 저렴한 선별 도구이지만 개인에게는 혈압, 콜레스테롤, 병력, 신체 검사 등 다른 요소와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는 지방, 근육, 뼈 무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키, 몸무게,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 옷 사이즈, 숫자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숫자가 객관적이라고 해서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회가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몸무게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인격은 아닙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참고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도덕 점수는 아닙니다. 의학은 몸을 돌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낙인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사회는 건강을 말하면서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른 몸을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마른 체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처럼 목적에 맞춰 몸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른 사람은 다 병적이다. 마른 사람은 다 외모 강박이다. 마른 몸은 가짜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마른 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른 몸은 하나의 몸일 뿐이다. 큰 몸도 하나의 몸일 뿐이다. 근육질 몸도 하나의 몸일 뿐이다. 부드러운 몸도 하나의 몸일 뿐이다. 문제는 특정한 몸을 도덕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나머지 몸들을 실패한 몸처럼 취급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섭식장애는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섭식장애가 심각한 정신질환이며 체중이나 몸매, 음식 조절에 집착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때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른 몸을 무조건 칭찬하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관리 잘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도 독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뻐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른 몸 도덕화의 잔인한 지점입니다. 사회는 건강해진 사람과 아파진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작아진 몸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도 아닙니다. 체중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더 정확한 대안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도덕에서 분리하자. 누군가 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몸을 돌보는 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살을 뺐다면 축하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침묵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살이 쪘다면 조언보다 존중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몸을 보자마자 해석하려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관리 안 하나? 아깝다. 저 정도면 좀 빼야지. 너무 말랐다. 좀 먹어라. 그 몸으로 괜찮겠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도덕이 아니라 기능과 돌봄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요즘 잠은 잘 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식사는 잘 챙기고 있어? 몸이 아니라 내 컨디션이 걱정돼. 필요하면 같이 병원이나 상담을 알아보자. 사회적으로도 바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광고는 특정 사이즈만 성공한 몸처럼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체중을 공개적 수치심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는 외모와 체형을 직업 능력처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예산업은 비정상적으로 좁은 몸 기준을 청소년에게 이상형으로 팔지 않아야 합니다. 미디어는 큰 몸을 게으른 캐릭터, 웃긴 캐릭터, 자기관리 실패 캐릭터로만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마른 몸을 보면 성실하다고 느낄까? 나는 왜 큰 몸을 보면 게으르다고 상상할까?
내가 말하는 건강 걱정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사회 기준을 대신 말해주는 것일까?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감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몸은 관리 대상이기 전에 삶의 장소입니다. 몸은 프로젝트이기 전에 내가 사는 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가 마른 몸을 도덕성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그 사회가 몸을 욕망 통제의 증거, 자기 관리의 증거, 계급의 증거, 경쟁력의 증거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유전입니다. 몸은 노동입니다. 몸은 수면입니다. 몸은 스트레스입니다. 몸은 질병입니다. 몸은 약물입니다. 몸은 가족입니다. 몸은 돈입니다. 몸은 문화입니다. 몸은 알고리즘입니다. 몸은 시대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몸 위에 쌓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 복잡한 삶을 지워버리고 몸 하나만 보고 말합니다. 성실하다, 게으르다, 독하다, 풀어졌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른 몸은 선한 몸이 아닙니다. 큰 몸은 나쁜 몸이 아닙니다. 근육질 몸은 우월한 몸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몸은 실패한 몸이 아닙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건강은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몸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피부색이 신분증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인격이 아닙니다. 체형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마름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회를 원한다면 사람을 더 많이 부끄럽게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